자, 오늘은 그 소유권입니다. 312페이지. 소유권. 313페이지 보면 211조 법 조문이 있어요. 제일 위에. 31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소유권의 개념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게 소유권 뜻입니다. 소유권 뜻.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게 중간에 법률의 범위 내에서란 말이 들어가 있죠. 요게 현대 요게 추가된 겁니다. 옛날에는 여기 없었어요. 그 소유권 뜻을 처음 만들 때는 저 말이 없었어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요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요 말이 들어갔어요. 여기 무슨 뜻인가 하면 한번 봐보세요. 요거 빼고 원래대로만 읽어보시면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랬잖아요. 예. 자기가 직접 사용해도 되고요. 빌려줘서 임대해도 되는 거고 임대료 수익을 누려도 되고요. 매각해가지고 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완전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완전권, 완전한 권리다. 뭐 소유권이 가장 완전한 권리죠. 전세권 같은 건 남의 거 빌려 쓰는 거니까 이게 완전권이다. 또 민법에는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멸시효 제외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멸시효 안 걸리니까 소멸시효하고 관계 없으니까 이거는 항구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항구성. 또 전세권이 설정됐다가 없어지면 다시 소유권이 완전한 형태로 돌아와요. 마치 꾹 눌렀다가 탄력 있게 탁 원상복구되듯이. 그거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탄력성. 별거 아니에요. 제한 물건이 소멸하면은 다시 완전해지니까 탄력성. 이렇게. 소유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물건이죠. 예, 물건. 그거 까먹으면 안 돼요. 물건.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예, 물건. 물건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6글자로 바꾸면 그렇죠. 이 배타적 지배권. 배타적 지배권. 자기만 소유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응.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척한다. 배타적. 배타적 지배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되니까 그렇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야 뭐 금방 한 번만 들어봐도 아 그렇구나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이제 요것만 하는 게 있죠. 사용수익만 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뭐라고 해요? 용익물권이잖아요. 용익물권. 처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경매 통해 가지고 돈 받아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무슨 물권? 담보물권. 예.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세 가지가 있고요.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질권은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유치권하고 저당권 꼭 두 문제씩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문제 내고 여기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지상권에서 법정지상권이란 게 있거든요.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또 분묘기지권에 하나 있고 거기서 한 번씩 나와요 또. 그러면
네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익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요? 네 문제 정도. 여기서도 네 문제 정도 나온다. 소유권에서는 한 두 문제 정도 내요. 여기서는 뭘 내는가 하면 주의토지 통행권이 하나 있고, 예, 주의토지 통행 제목 정도는 기억해야 탁 나오면 반갑잖아요. 시험에서 탁 시험지 받아봤을 때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늘 나오는 게 시효취득이죠. 점유 시효취득. 이게 법 조문은 딱 한 줄인데 판례가 굉장히 많아. 이게 사건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건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점유시효취득이라는 제도가 있다.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점유시효취득. 이건 제목 다 있습니다. 책안에. 근데 그 부분야를 좀 복습해라 이 말입니다. 옆에 부연 설명한 걸 자꾸 읽어도 괜찮지만 주된 내용을 좀 자주 읽어놔야 된다. 그래야 시험에 바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 점유권하고 우리 물권 변동에서 한 네 문제, 다섯 문제 나오거든요. 이 다 합하면 14문제가 나오는 자리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소유권 절대의 원칙 이렇게 씁니다. 이게 언제 나온 말인가 하면 1810년 나폴레옹 민법전이라고 해요. 그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왕만 소유했거든요. 서민들은 소유를 못해서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좀 소유하자. 니만 소유할 거냐.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라고요. 소유권 절대 원칙.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자, 네 글자 뭡니까? 공공법리. 혼자 살 거냐 여럿이 삽니까? 사회라는 게 여럿이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집을 안 판다면 도로 내집니까 안 내집니까? 도로를 삐딱하게 뚫어내야 되죠. 비용이 더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모두를 위해서 직선으로 뚫어야 되니까 당신 집을 팔아라. 우리가 제한하겠다. 그게 뭐라고요? 공공복리. 공익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소유권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제 공익 때문에 제한받을 수 있으니까 상대권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현대 와서 바뀐 거예요. 토지 수용은 뭐 때문에 할 수 있다?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예요. 토지 수용법이 나온 근거가 요거예요. 요게 없을 때는 토지 수용 못 합니다. 왜요? 넌 못 판다면 끝이에요. 요게 딱 들어왔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 참고하시고.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냅니다만은 그래도 이 말 한마디 안에 이런 굉장히 역사적인 뜻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법을 개정해 저것도 삭지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들이 도로 둘러내야 되겠죠. 그렇게 과거로 돌아갑니다. 고려될 수 있어요. 법이 뭐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의 의미를 우리가 아느냐 모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일 밑에 이 페이지 31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4번을 주목해 보죠. 4번은 아직 시험은 안 나오는데 4번 제목에 보시면 둘째 줄에 소유권의 내용 중 사용수익권을 포기한다는 말, 영구히 영원히 포기하는 것, 영구히 포기하는 것 되는가? 그럼 여기 보세요.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사용수익을 영원히 포기하게 되면 요거 없애버리면 소유자는 처분할 권리만 있는 그런 권리가 되겠죠. 그거는 물권 법정주의 위배된단 말이에요. 이 법에 위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안 되는 이유가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건 괜찮다. 근데 영구히 포기하는 것은 물권 법정주의 위배된다. 무효다. 아시겠죠? 그 약점. 간단한 건데 최근에 나온 겁니다. 몇 년도 나온 겁니까? 보십시오. 2013년도 가장 최근에 나온 겁니다. 이거. 이 정도 되면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예요. 2010년도 이후에 나온 것들은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이에요. 대체로. 자주 나오지는 않거든요. 1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유권의 법적 성질,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배타적 지배권이다. 그게 중요하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객체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소유권의 객체 대상. 현존하는 물건입니다. 물건. 일물일권주의 적용되고요.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조금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문제되는 경우 보십시오. 2번 지표면에 있는 자연석. 자기 산에 바위가 있다. 그 산 주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스님이 조각을 해가 불상을 만들어 놨네요. 이 사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 불상 이거 누구 거냐 이렇게 소송 붙은 거예요. 소송 붙었으니까 대부분까지 가서 판결이 났죠. 그 임야와는 독립된 물건이다 이렇게 판결 났단 말입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40년 동안 시험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 게 있구나 한번 아시면 돼요. 남의 밭에 큰 돌이 하나 있는데 불상을 탁 새겨놨어요. 그래서 그까지는 모르겠고 그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하여튼 처음에는 땅 소유자였는데 이제 불상은 임야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분리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게 의미가 그게 사실은 가공에 가깝습니다. 가공에 불상 가격이 여러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한번 조관하는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조만한 거 내 키만한 거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한 장이라. 한 장이 뭡니까? 하니까 나는 1,000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내가 80년대쯤에 물어봤으니까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게 1억이라는. 그래서 손 딱 들었습니다. 다른 거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단지 그걸 절에다가 안치까지 시켜주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긴 들겠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땅 속에 있는 광물이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토지의 일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광업권의 객체예요. 토지하고는 별개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지하수. 지하수는 첫째 줄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토지 일부다 이 뜻입니다. 토지 구성부입니다. 온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시험 제일 많이 나왔는가? 오른쪽 페이지 위에 둘째 줄 보세요. 판례가 하나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둘째 줄. 제일 위에 첫째 줄을 봐도 되죠. 온천수는 지하수 일종으로서 토지 구성 부분이다 하고, 온천권, 온천에 관한 권리를 물권으로 인정할 것인가? 인정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 판례가. 중기사 시험에서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출제되기로는. 물권이다 아니다? 물권 아니다. 온천수는 무엇이다? 토지의 일부다.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자, 상린관계는 토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공사하니까 조금 옆에 토지 좀 사용합시다 뭐 이런 관계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조문이 많은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17페이지 보세요. 4번. 4번 제목이 뭡니까? 예, 요거를 꼭 좀 읽어두세요. 요게 한 2페이지 되거든요. 뒤에까지. 나름대로 요 책 저자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법이 뭐가 있는가 하면 219조하고 220조. 219조 하나 하고 220조.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판례 하나가 있거든요. 요거 조금 다른 판례가. 요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요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법 조문상 앞 숫자가 있으면 그게 원칙이에요. 222 원칙입니까? 219조가 원칙입니까? 예, 그것도 시험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요거는 남의 땅을 좀 다닙시다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기 토지가 있고 앞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토지를 안 지나고는 못 나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통행합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통행로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토지 통행권인데, 이거는 물권, 독립된 물권이 아니고 소유권의 일부입니다. 일부.
독립된 물권이 아니다. 독립이 아니다. 일부다. 그냥 소유권의 일부다. 토지 소유자만 사용하는가? 아닙니다. 토지 사용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토지 사용권 있는 사람에게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조금 지나다닙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가운데 다니지 말고 저 갓길로 다니세요. 오케이,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그런 것인데 그게 지르는 좀 줘야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가 지급해라 말입니다. 그래서 219조가 유상이에요. 유상. 지료 지급해야 된다. 뭐 1년에 얼마 이렇게 월 얼마 해도 되고요. 이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하나 220조는 무상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잘 보시면 이 통행로가 생겼잖아요 지금. 통행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이렇게 분할돼 보세요. 이렇게 분할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녀요? 이 사람들은 이 길 아니면 일로 못 나가잖아요. 내 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든 이렇게 통행로를 가야 된다고. 이 땅 지나다니는 것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이제 을로 바뀌어 버렸다. 여기는 뭐 옛날부터 병 땅이었다 치고요. 이렇게 분할되고 난 뒤에, 분할 후에 그 땅들이 소유자가 바뀐다. 이해되시나요? 소유자 바뀌는 걸 뭐라고 해요? 매매로 바뀌는 경우 특별승계네요. 특별. 상속으로 바뀌는 걸 뭐라고 그래요? 상속으로 바뀌는 것 포괄승계. 매매 정려로 바뀌는 거는 특별승계. 이해되시죠? 특별승계 별거 없어요. 그냥 소유자 바뀌었구나 하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런 뜻을 알고 보는 거하고 특별승계는 또 외워야 되나? 이거하고는 다르죠. 나오는 단어마다 외우는 거는 좀 힘들잖아요. 그냥 뭐 뜻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또 이게 무상인가?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원래 있던 사람은 무상이란 말이에요. 통로가 있으니까. 요 통로는 전체적으로 비용 제공하는 거고요. 요 사이에서는 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판례예요. 무상이 아니고 다시 유상이다. 이해되나요? 누구한테요? 특별승계인 이 사람한테. 요 세 가지가 있다면, 기본 구조가 처음에는 주의토지 통행권 유상이다. 그리고 통행권 있는 이 토지에 분할되었을 때 그들 간에는 무상이다. 소유자가 바뀌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무상이 아니고 다시 유상으로 가야 된다. 되나요? 이 기본 세 가지 틀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들어갑니다.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219조 조문을 잘 보세요. 1항 잘 봅니다.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자 여기입니다. 요걸 A 토지, 공로 여기 앞에 있는 B 토지, 여기 공로.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요 푸른색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세 가지 단어. 자 보세요. 사람 기준입니까? 그 토지 기준입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말이에요.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땅 기준이지 사람들 기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주의토지 통행권 자체가. 그 다음에 용도, 토지 용도 기준입니다. 사람 편리가 아니고 토지 용도 기준. 그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꼭 주의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 뭐든지 사람 기준으로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틀린단 말입니다. 이 문장은 사람 기준이 아니고 토지 기준이다. 그리고 용도 기준인데요. 현재 용도 기준이에요. 무슨 용도 기준이라고요? 현재 용도 기준. 그래서 여기서 장래 용도 포함하느냐? 아니다라는 게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다. 장래 용도 기준 아니고 현재 용도 기준이다. 그 다음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이 문장에서도 시험 나온 것인데요.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새로운 통로 인정된다 안 된다. 가장 쉽게 이렇게 짧게 낸 게 이게 가장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기존 통로가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통로가 인정된다 안 된다. 그렇죠. 요거 때문에 요거 잘 보시는 겁니다. 기존 통로가 부적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적합하면은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잖아요. 이 말 이해되나요? 이런 문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판결문 보면 그것 때문에 적어놓은 문장이구나. 바로 탁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통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요걸 딱 생략하고 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뭘 봐야 된다? 법 조문을 봐야 돼요. 법 조문을 봐야 돼요. 요 세 가지 요소. 사람 기준입니까? 토지 기준입니까? 토지, 땅 기준. 장래 용도 기준입니까? 현재 용도 기준입니까? 오케이, 현재 용도. 무슨 통로가 없을 때?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적합한 통로가 없을 때. 기존 통로가 부적합하면 새로운 통로 인정해야 된다. 또 토지 용도가 바뀌면 통행로가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다. 오케이.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대부분 판례 다 있어요 지금. 이 문장을 꼭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2항에는 손해보상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220조 보세요. 220조. 공로에 통하고 있던 토지가 토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공로에 출입이 막힌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 또는 양도 당사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때는 보상 의무가 없다. 분할과 일부 양도인데요. 요건 제목이 220조는 분할과 일부 양도예요. 요건 제가 금방 그림 그렸듯이 요 푸른색 그림 그려놨잖아요. 원래 토지가 통행로가 있었는데 이렇게 분할되었다. 분할된 이 땅들은 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땅을 안 다니고는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이 뜻이. (320페이지) 먼저 한번 넘겨보세요. 2장 위에서 넷째 줄 동그라미 3번 찾으세요. 동그라미 3번. 요게 이제 제가 지적하고 요 세 번째 판례 이야기거든요. 요게 3번, 요게 동그라미 3번 320페이지 3번 봅니다.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220조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그들 간에만 적용되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성계인 해도 되고 특별 성계인 해도 상관없습니다. 특정 성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찾았나요? 이 특정 성계인에게는 그럼 뭐가 된단 말입니까? 무상이 아니고 다시 유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판례예요. 일단 이 세 가지 기본 틀을 알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인정되는 거다.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럼 앞에 두 장 앞에 다시 돌아가세요. 자, 그럼 여기서는 317페이지 아래쪽에 통로가 없을 때 인정되는데 2번에 보세요. 갈로 2번. 이미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 이용이 부적합하면 새로운 통로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 판례가 바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의 문장, 주위 지역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로 꼭 폭 2m 우회도로가 있다면 주위 토지를 통행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게 포인트예요.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통행로를 따로 인정해 줄 거냐. 사람의 편의 기준이 아니고 토지 용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인정 안 합니다. 그것도 시험에 나왔던 판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방갈로 2번, 장차 이용 상황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아까 현재 용도 기준으로 했잖아요. 현재 용도. 그래서 둘째 줄에 장차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를 넓게 해달라.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재 용도 기준이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명의 신탁자는 남한테 땅을 맡겨놓은 사람이거든요. 사용 안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통행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통행로 내놔라.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뜻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불법 점유자에게도 인정 안 되고요. 5번에 통로를 스스로 막았다 하면 통행권 주장 못 합니다. 자기가 담장을 설치했다든지 이러면. 자, 그 다음에 통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줄에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통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제목 보세요. 비용은 누가 부담할 수 있다? 도로 개설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통행권자.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통행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게요? 이 사람들 통행, 그렇죠. 요거 꼭 주의하세요. 요거는요, 통행을 허락하는 땅 아닙니까? 주위 토지 소유자. 이해됩니까 지금? 요거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통로 개설은 누가 할 수 있다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요 뜻입니다. 통행권자하고 주위 토지 소유자하고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단어 이거는 철칙입니다. A 땅 주인하고 B 땅 주인하고 다르잖아요.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칠 때 급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내가 그까지 염려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 분명히 A라고 생각했는데 B였나, 이렇게 말을 앞뒤로 바꿔 놓을 수 있거든요. 문장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 제목 보세요. 만약에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에 냈고요. 통행은 하는 것이지만 남의 땅을 배타적 점유하는 권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환 청구가 안 된다. 통행권자가 이 땅 반환 청구 이건 안 된다. 이들은 통행만 하는 것이지. 그러나 통행지 소유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땅이니까. 그걸 꼭 주의해라 이 말입니다. 5번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6번은 통행로 고정이 아니다. 이 말은 둘째 줄 보세요. 둘째 줄 끝에 포위된 토지나 주위 토지 등의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 상황에 뭐가 생겼을 때? 그렇죠. 변동이 생겼을 때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 1번 유상이 원칙. 여기서는 시험에 많이 나온 게 3번이에요. 자, 이미 유상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 통행권자 허락을 받아서 사실상 통행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 통행지 소유자가 너도 또 보상을 해라 라고 할 수 있는가? 이 3번 지문 보세요.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들에게 이미 보상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상통행권은 통행지가 통행권자의 토지가 토지 분할 일부 양도로 달라진 경우에 인정되는 겁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요거는 이제
특별 승계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꼭 주목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통행권 소멸인데요. 여기에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도로가 큰 도로가 생겼다. 그럼 이거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완전히 필요 없죠. 일로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뜻입니다. 공로가 생기면 기존 통행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거기까지인데,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자리입니다. 꼭 좀 읽어 두십시오. 2페이지 반 정도 되는데 꼭 좀 읽어야 되는 자리다. 예. 네. 네. 요 사람도 요 땅을 이렇게 좀 다니자 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자기는 어차피 가진 땅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좀 다닙시다. 이렇게. 이건 또 새로 설정해야 되는 자리.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325페이지. 소유권 취득이 나오는데,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 한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이게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3번 제목에 취득시효 종류해서 도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부동산도 2개, 동산도 2개 있어요. 요걸 묶어서 한번 시험 낸 적이 있는데 자주 나오진 않아요.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거. 자, 부동산은 점유 취득시효 하나, 등기부 취득시효 둘. 그게 차이점이 뭐냐면요, 하나는 기간이 20년이고 하나는 10년이에요. 하나 또 있어요. 차이가. 등기부 시효 취득은 선의무과실이에요. 선의무과실. 등기돼 있어야 되고 선의무과실이에요. 그게 포인트예요. 선의무과실. 동사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10년짜리 5년짜리 2개가 있어요. 하여튼 짧은 게 선의무과실이 들어가요. 그게 한 2번 시험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점유시효 취득. 요거 제일 첫 번째 거. 이게 판례가 많아서 그래요. 자, 이걸 보겠습니다. 그 245조 1항인데요. 요 조문을 제가 보겠습니다. 점유 시효 취득해도 되고 취득 시효 해도 되고, 요 말을 앞뒤로 바꾸어 적어도 상관없어요. 자, 몇 년간 점유를 했습니다. 20년간. 요거. 그다음 두 번째,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됩니다. 또 평온공연하게 폭력 서지 않고, 이 말이에요.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 뭘 점유하는 자요? 부동산이 남의 부동산입니까? 자기 부동산입니까? 어디 남의 부동산을 해놨습니까? 그렇게 거짓말합니까? 지금 눈 뜨고. 그래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 내 말이 이 말이거든요. 글자대로 하세요 제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대부분 판례가 그랬습니다. 내 말대로 그런 말 해놨었어요. 어디 남의 토지라고 해놨냐 이렇게. 아, 그렇게 추측하면 절도납니다. 진짜 원자폭탄급입니다. 그거는 연결하지 마세요. 짜집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짜집게 할까 싶어서 일부러 토막 설명하는 거예요. 연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 해라고요? 등기함으로써.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 상상하지 마. 자,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경주에서 한 10년 넘었습니다. 경주에서 어떤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우리 집이요 국유지 밑에 있는데 지금 22년 됐는데 시효취득 됩니까? 됩니다 그랬죠. 분명히 20년 넘었다 해서 된다 했지. 그런데 그 다음 달인가 가서 어찌 됐노 하니까 법무사가요 계산을 날짜를 잘못 적어가지고 개월 시작 개월을 예를 들어서 3월달 적어야 되는데 4월인가 5월인가 이렇게 잘못 적어가지고 계산 쭉 계산할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시작하면 몇 년이다 이게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19년 11개월인가 그렇게 계산해. 그러니까 며칠 모자라가지고 다 뺏기쁘다. 가서 법무사한테 집어가 버려 그랬더니 반드시 20년 넘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연결하면 안 되고요. 이 숫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점유 기간이 20년 반드시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혼자 20년 넘어도 되는가? 앞 사람 점유했는데 이 집을 내가 사가지고 내까지 합쳐서 20년 넘어도 되는가? 합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점유 기간 합치는 거. 점유의 성계. 이런 단어를 익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 연결시키면 안 되고요. 아시겠어요? 점유의 성계도 되고. 그러면 어른이 돌아가시고 내가 점유하고 있다. 상속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다 된다 이 말이 아시겠어요? 이런 게 다 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20년 넘어야 돼요. 혼자 쓰든 합쳐서 하든 상속받든 몇 년 넘어야 된다? 20년 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점유를 해야 돼. 점유를. 그 토지나 건물을 좀 지배해 왔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이 지배해 왔다 이런 상황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점유해라? 이게 소유의사를 점유하는 걸 뭐라 해서 민법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주점유로요. 그러면 반대 해석해 보세요. 자주점유 아닌 경우 뭐가 있어요? 남의 거 빌려 서면 타주점유를 했잖아요. 타주점유자는 시효취득 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란 말이죠. 자 보세요. 평온공연한 점유 폭력 서지 않고 남몰래 아니게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 뜻인데 선의무과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의무과실로 점유해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요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건이 아니다. 취득시효 요건 아니다. 아까 등기부 시효 취득에는 여기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다르다. 그게 부품이 하나 더 있다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조적으로. 언어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부동산 점유하면 돼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점유 시효 취득이에요. 자, 자기 부동산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가 등기를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청량해서 자기 부동산일지라도 청량이가 등기를 정확하게 하면 오히려 법적 권리관계가 명확해진다. 그러니까 자기 부동산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다. 법 전문에도 타인 부동산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 부동산 된다. 되시나요? 두 번째, 이게 누구 건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책에는 성명불상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명불상자 소유라도 시효취득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됩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도 되는데 국유 일반재산 옛날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잡종재산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 판결문은 다 잡종재산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것도 시효취득 됩니다. 근데 국유지 중에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건 여러분 이제 공법 배우니까 요 말도 구분해야 됩니다. 행정재산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나 하천은 행정재산이거든요. 시효취득 안 됩니다. 원래 용도 폐지되어야 일반 재산 되고, 용도 폐지되고 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공유 지분을 시효취득하게 돼요. 지분 가진 사람 넘겨줘야 돼요. 나중에 공유 지분도 시효취득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이게 다 시효취득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미등기 부동산이든 등기된 부동산이든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요. 즉 이전 등기해야 된다. 이전 등기를 해야 자격게 됩니다. 20년이 아니라 30년, 50년 지나도 등기 안 하고 있으면 아직 자격이 아니다. 그게 포인트란 말이죠. 자, 취득한다. 이전은 받는데 취득은 자기한테 턱 생기는 거예요. 왜? 이 법 때문에. 245조 1항 때문에 자신한테 소유권이 하나 턱 생기는 거예요. 남의 걸 이어받는다. 자신에게 처음 생기는 거다. 자신에게 처음 생기는 거다. 그걸 뭐라고 해요? 원시취득. 오케이. 가장 짧게는 원시취득 찾아라 해서 그냥 바로 이거 바로 낼 수도 있어요.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니까 민법 187조에 유일한 예외다. 되시나요? 187조는 등기 안 해도 취득하는 건데, 요거는 예외적으로 245조 1항이 등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해야 취득하는 겁니다. 이 뜻이에요. 이 말도 굉장히 시험 많이 냈고요. 자, 여러분 상상하면 조금 민감한 거 하나 할게요. 여기 나 앞에 있는 이 100평, 요거 처음에 청량 딱 해가지고 돈 주고 이전 등기 탁 받았습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100평을 청량해서 매매해서 이전 등기까지 다 받았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다. 이게 시효취득 대상이 될 필요가 있는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다툰 사람도 아무도 없고 처음부터 완전하게 소유권 딱 취득한 사람한테 또 시효취득 하니 많이 논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문장이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뭘 생각하는가 하면 간명의로 되어 있는데 간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 토지가 을이 매매를 해가지고요. 갑이 갑과 을이 매매를 해가지고 토지 인도해 줬다고요. 두 사람이 뭐 했다고요? 매매했다. 요 시점에 매매했고 그 다음에 인도해 줬다. 돈 다 받고 아시겠어요? 대금 다 받고 인도해 줬다 말이에요. 등기 넘겨줬다 안 넘겨줬다? 넘겨줬으면 시효취득 논의할 게 별로 없다 했잖아요. 이미 완전히 소유자 바뀌어버렸는데 법적으로도 시효취득 논할 필요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기가 안 돼 있었다. 이해됩니까 지금? 갑도 죽고 을도 죽고 해도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살아있다 치고 봅시다. 인도받았으니 이 사람이 점유를 계속 이렇게 해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뭐 지금 이 시점에 현재 20년 넘었다. 되시나요? 지금이라도 등기하려고 보니까 갑이 사망하고 없다. 이해되시나요? 매매도 계약서 선 적도 없다. 둘이서 그냥 친구라서 돈 주고 그냥 샀단 말입니다. 정인도 없어. 아시겠어요? 나쁜 놈이죠. 그게 왜 나쁜 겁니까? 그냥 사고 판 건데,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나중 일을 생각해서 서류 만들어 놓자 이렇게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뭐 한 잔 먹고 그냥 넘기고 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오니까 등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등기가.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사람 살려낼 수도 없고. 이 방법 하는 수밖에 없다 이 방법. 어리란 사람이 몇 년간 점유해왔다. 20년간 점유했다. 근데 가만히 봐보세요.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 점유해왔습니까? 소유의사로 점유해왔습니까? 매수인이니까 소유의사를 점유한 거 맞죠? 처음부터 자기 거 될 거라 생각하고 점유해왔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빌린 거 아니거든요. 상황이 이해되죠? 이게 허다해요. 이게 옛날에 매매했는데 매매가 증명이 안 돼. 증명이 안 되더라도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다. 임차인, 이 사람 임차인다 한 것은 이 사람의 상속인들이 당신은 우리 아버지한테 임차인 아닙니까?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 못하면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다.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점유해서. 이 부동산을 점유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 남은 게 뭡니까? 등기해야 된다. 자, 20년 딱 지나면 요 시점에 20년 딱 지나야 됩니다. 요 시점에 을에게 뭐가 생기는가? 소유권 생긴다, 등기 청구권 생긴다. 요게 발생합니다. 요게 대부분 판례예요. 20년 딱 지나는 순간 등기 청구권 생깁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면 되는데 달라고 이해되시죠? 달라고 하면 돼. 갑적으로 달라고 청구하면 된다. 소송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둘 리가 없거든요. 그냥 주면 다행이고요. 소송해가지고 넘겨받았다. 이전 등기되었다. 자, 이전 등기하는 순간에 뭐 한다? 그렇죠. 소유권 취득한다. 취득한다. 그런데요, 이 조문이 또 뒤에 가면 하나 더 있는데, 소유권 취득 효과. 요때 소유자 되었다 맞는데 언제부터 네 거냐? 법적으로 등기한 데부터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점유 개시 시로 거슬러 간다, 소급한다 되시나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을이 병한테 임대를 해왔다. 임대료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20년간 임대료 받아왔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누구 거예요? 원소유자 게 아니고 을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을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가백에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 없다? 그렇죠. 자기 건데 뭐라고 돌려줘? 뜻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요거까지 시험 다 냈거든요. 그러면 여기 또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되시나요? 물론 등기는 안 돼 있어요. 임대인, 임차인이다. 그 상태인데 점유에 따지면 이 사람을 직접 점유를 하고 이 사람을 간접 점유를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직접 점유자가 시효취득합니까? 간접 점유자가 시효취득합니까? 간접 점유자가 시효취득한다. 이것도 시험 냈단 말입니다. 이것도 시험 내고 이해되십니까? 자, 20년이 아니라 30년 지나도 등기 안 하고 있으면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아직 취득 전이다 그거. 이런 논리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뒤에 판결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20년이 딱 지나면 뭐가 생긴다? 등기 청구권 생긴다. 등기가 달라. 이것이 대법원 판례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것도 점유를 상실하면 10년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되시나요? 그런데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계속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해되시죠?
어리 병한테 팔아가지고 처분해줬다. 이때도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요것도 시험에 그대로 다 나온 거고. 요 적어놓은 거 시험 안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몇 년 지나야 된다고요? 20년 지나야 등기 청구권 생긴다. 그리고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취득 효과는 취득이 아니고 취득 효과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취득 효과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오케이. 소급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자기 거다. 그래서 이것도 있습니다. 요 20년 딱 지나는 걸 뭐라고 해요? 요 말 기억하세요. 요거 시효 완성. 딱 시효가 완성되었다. 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러면 요 때부터 갑은 을에게 이 땅 내 거다.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돌려달라 못합니다. 요 권리 없다. 이 토지 사용료 달라.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이 사람 등기 안 했으니까. 그래도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완성만 되어도 등기했을 때 당연하고 그러면 을은 완성만 되어도 소유자는 아니지만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다 거절할 수 있죠. 다 거절할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묻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 요걸 연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문장은 시험 지문의 문장이 을 입장에서 말하기도 하고 갑 입장에서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예. 아, 갑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걸 판결문 속에서 익혀야 돼요.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제일 힘든 게 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서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자, 일단 거기까지 보고요. 요 원칙을 꼭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예, 책을 좀 이따가 또 볼게요.